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대 우리 증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혼조세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9시 구간에 한 번 위로 쭉 솟으면서 2,417선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는 2,397선까지 약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2,400포인트가 다시금 무너진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강세와 약세를 오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변동폭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오늘 고점은 800포인트, 현재는 그보다는 조금 아랫선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매도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기관이 7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은 1,4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매수 1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기 불확실성을 앞두고 대형주를 쓸어 담고 있는 외인과 기관이고요. 또 매수 2위에는 LG이노텍이 이를 몰렸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를 오늘 9월 앞두고 LG이노텍도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매수 4위에는 새 걸그룹을 공개한 하이브가 이를 몰렸는데 이 종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양매수 5위권까지 확인을 해보면 LNF 그리고 에코프로가 각각 1위와 3위에 랭크가 됐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단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첨보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191억 원대 매수로 5일째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5일 모두 이 매수폭은 300억 원대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 하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하이브입니다. 7%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걸그룹 뉴진스를 공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이 업계 걸그룹 제작자로서는 탑티어에 들던 SM의 민희진 이사를 영입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민희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레이블 어도어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간밤 자정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이미 77만 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점점 더 가세를 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였고요. 오늘 고점은 17만 원 선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종목 상담 오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온 필승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보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대호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상승 섹터에서 눈에 띄는 종목 루닛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으로 김대우 전문가께서 짚어주셨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내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오늘도 11%대 탄력 보이면서 44,000원 넘어서서 거래되고 있고 오늘 양시장에서 상한가는 없고요. 또 정유와 LPG 쪽은 상당히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오일이 4%대 하락, SK이노베이션도 3%의 마이너스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김도원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 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들의 눈높이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 35조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에 육박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차량 판매량은 줄었지만 제네시스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 차량의 중심으로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8.3%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출고 대기 물량이 64만 대, 그리고 유럽에서도 14만 대의 대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주가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오는 기아의 실적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의 실적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산주 현대로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폴란드 정부와의 수출 기대감으로 오늘장 주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국과 폴란드가 최소 2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협약에 참여하는 방산업체 3곳 중에서 현대로템의 계약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2전차 1000대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 규모는 최소 17조 원으로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현재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새내기주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 진단 기업인데요. 앞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부진했던 것과 달리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득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루닛은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7대1 수준에 그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보다 대폭 낮춘 3만 원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공모가로 인해서 가격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이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매출액 1,500억 원, 10년 후에는 조 단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 10 종목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 김도원 캐스터가 먼저 추려줬고요. 이 가운데 전문가에게도 좀 조언을 받아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종목 살펴보니까요. 현대차, 기아도 계속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이 은행주가 오늘 또 기술 성장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자동차 쪽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자 이슈가 나와준 이 대원화성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제가 리비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 시간대도 그렇지만 다른 시간대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리비안 관련주들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에도 아마존이랑 이제 리비안이랑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들 나와주면서 급등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종목들, 이 산업군, 전기차 관련 산업군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화성,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한번 댓글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분, 아마존 리비안 이슈 나오긴 했는데 이런 장에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네 라고 이분은 개장하기 전에 쓰신 댓글입니다. 두 번째 분, 집스가 닉네임이네요. 6개월 만에 익절, 유유 나이스라고 감동하고 계신 모습도 인상 깊고요. 마지막 분, 오늘은 전기차 급등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그래도 댓글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좋네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침착한 그런 자세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오늘자에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또 반응을 해줬네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6개월 만에 아까 탈출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원화성 역시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한동안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재차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 나왔다시피 계속해서 이 순환매들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 어떨까? 순환매를 공략을 해가지고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를 공급을 하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들 뭐 이제 이전에 리비안 관련 이슈들, 테슬라 관련 이슈들 나왔을 때마다 대장주 잡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해외 이슈들 나왔을 때 리비안 또는 테슬라,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계속해서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라든가 리비안 같은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이 성장성이 점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 수주도 많아지고 있고 납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전기차 쪽은 크게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 종목을 오늘 오전장 핫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앞서 댓글에서도 봤지만 6개월 만에 겨우 익절했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만큼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오늘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3,4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잠깐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를 했던 모습이고 계속 오늘 종가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여타 다른 종목들, 이 전기차 섹터 내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이렇게 김대호 전문가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받고 싶다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고요. 네모난 박스 안에 QR코드가 위치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떠오르는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3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김대호 전문가가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 찍는 방법이 좀 어렵다, 다른 방법을 원한다 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김대호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김대호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종목을 하나 발굴해 오셨는데 오늘도 좀 힌트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바로 한번 힌트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대 뭐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아주 위험할 네. 수 있는 일단 일단 본인의 컬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중립을 지키는 편이라서 예. 제가 오늘 이 이미지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가져온 이유는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 순환매를 기다려야 된다 했어요. 낙폭 과대 종목들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의 정치 테마 이슈가 붙어주면서 이제 뭐 인맥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던 간에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고점 대비 뭐 80%, 90%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빈집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호가창에 비어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만 발생해도 확 튀어오르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7월 28일 당대표 3인 선출 컷오프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당대표를 선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가 진행이 될 텐데 이 8명의 후보가 당대표에 지원을 한 상황이에요. 이제 당대표의 8명 중에 3명을 이렇게 추리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서 일정 관련된 이슈를 조금 기억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6일자부터 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8월 6일 이제 강원, 대구, 경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이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계속 지지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받은 모습인데 하단 구간에서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은 좋겠네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서 그러면 어떤 기업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LCD 응용 제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이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공공조달 PC 점유율이 15.4%로 이제 업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세 분출 시에 부각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점 대비해서 90% 정도 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까이 그렇게 낙폭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감에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시장 분위기에 맞는 기업 정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최근에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유통 물량이 일단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잘 맞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이따가 저희가 가격 전략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할 텐데 주봉상, 월봉상 추세 전환 기대감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환경을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 한번 종목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방송 말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이센조님께서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나오니까 WU게임즈 이런 건가? 라고 유추를 또 하셨습니다. 약간 저랑 생각의 회로가 비슷한 분이 아닌가 싶고 저도 W게임즈, RBW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힌트 드린 기업은 LCD 관련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감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품절주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힌트를 여러 가지 주셨으니까 오늘도 방송 말미까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 바로 하시고요. 이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종목을 매수한 가격과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하는 필수 기입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무료 입장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 1:1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종목 상담 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QR코드는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 촬영하고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고 나머지 사연이나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여러 시청자분께서 채팅방에 모여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고정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10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5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에코프로 전기차 관련 지주사라고 할 수 있죠. 에코프로 BM도 있고 HN도 가지고 있는 지주사인데 오늘 에코프로는 가격이 93,600원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 살펴봤듯이 리비안, 아마존 이런 이슈 때문에 5%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움직임이 되게 좋은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엄청 많으시네요. 일단 해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전망,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망, 전기차 관련주들의 전망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자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SK온 그리고 포드가 협력을 해가지고 기업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배터리 납품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고 전망도 좋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사실 많은 이 짧은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올라와서 자리를 지킨 부분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은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30-40% 떨어지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아래서부터 올라온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부담감이 조금은 시간적인 부담감이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포트 교체를 조금씩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50%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 월봉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10,0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까지 보면은 1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1,500% 지금 현 구간으로 잡더라도 한 800%, 900% 상승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서 고점 부담이 조금은 있는 종목들이구나라는 거, 이 산업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시장 여파도 잘 이겨냈고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 막 40%, 50% 떨어질 때 해당 종목 이번 증시 폭락에도 굉장히 잘 견고하게 버텨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 다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납품 관련된 이슈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올라와 줄 것 같은데 이전에 윗꼬리가 발생한 지점이 매수가 부근들이에요. 여기 지금 박스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 구간인데 해당 구간 맞고 떨어졌고 이전에 횡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선 비중 축소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비중 축소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해당 부분에서 손절 전략을 잡기보단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 목표가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 포트를 조금은 교체를 해보자. 그리고 잔량 한 10%에서 20%만 남겨놓고 그 잔량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기는 했고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되려는 움직임들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불안한 요소 있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크게 잡기보다는 한 12만 원대 중반, 12만 5천 원 정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종목이었습니다. 비중이 50%로 많으신 데다가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신 걸로 봐서 장기로 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10만 5천 원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말씀이었고 10%에서 20%까지는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채팅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날마다 행복하자가 닉네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OCI 12만 6,500원 비중 23%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코스피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꽤 되는 OCI 태양광 관련주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가격은 12만 원 선을 이탈한 채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만 8천 원, 11만 7,500원에 지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자, 이분도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 OCI 태양광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시장에서 뭐 대형 중견 그룹, 대형 그룹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을 보였던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변동폭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단기적으로도 사실 12만 6,5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태양광 관련 섹터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 섹터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길게 끌고 가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앞으로 환경은 점점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11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2011년도에 6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박스권을 어느 정도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 거래대금 점점 늘어났어요. 유동성이 많아진 2022년도, 20년도 이후로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조금씩 저점 올려가는 움직임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박스권 만들어가지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봉으로 좀 체크를 타이트하게 조금만 줄여서 보도록 하면요.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2021년도 이후로부터 장기 평선 올라타고 이 구간을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10만 원대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끌고 가는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안 가고 좀 더 조정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면은 해당 주봉상 장기 평선들 보시면서 추가 매수 밴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이 20%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신데 사실 이 OCI나 태양광, 친환경 같은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밴드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지금 구간에서 슈팅이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3만 원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간 지금 매물대 촘촘하게 쌓여 있긴 하지만 이 에너지 자체가 친환경 관련 섹터 자체가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파워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4만 원대 오버슈팅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2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14만 6천 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종목이었습니다.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좀 날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 대응해도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일단 매수가인 12만 6,5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추가 매수는 10만 원 이하에서 비중 한 30%까지는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14만 6천 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입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G2파워 38,500원의 매수가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오늘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36,200원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38,500원이니까 그래도 좀 비교적 최근에 사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뭐 전기나 전력 설비 이쪽을 또 한동안 매매를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일단 G2파워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이슈 받아가지고 좀 움직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해당 종목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의 이 리스트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신규 상장주, 무상증자 관련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보이는데 일단 거기에 포함이 되는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봐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말고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해당 38,500원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신 상황인데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 최근 들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자락에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오는데 다음 주에 되면 또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 구간을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좀 잘라내는 그런 모습을 좀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잘라내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주목받으면 올라갈 때 다시 탑승을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4월 1일자 이후로 계속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눌림 나왔다가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추세를 그어놓고서 이탈됐을 때는 손절가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추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가격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 선을 쭉 긋게 되면은 현 구간입니다. 사실 36,000원 정도 이탈이 나오면은 이 추세가 조금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인데 조금 시장 상황 고려해서 넉넉 잡아가지고 35,500원 수준에 좀 손절가 설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재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비중 10%면은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면서 볼 때 10%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밴드를 잡으실 거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한 5% 정도까지만 최대 그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 밴드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도 잡아드릴 건데요. 일단 3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윗골이 발생하면서 뭐 조정을 받아주면서 거래대금 많이 만들어줬던 타이밍들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오면은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조금의 수익은 노려볼 수 있지만 추가 매수 안 하고 좀 홀딩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이제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단 짧게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8,500원에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1차적으로는 4만 원 제시를 드릴 거고요. 거래대금 크게 발생하면은 사실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 번에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분할 대응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한 2, 3% 간격으로 매도 전략 세우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2파워 종목이었고요. 짧게 대응하라는 전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35,500원 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자의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4만 원 선 일단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열어보시죠. 닉네임은 살려줘요 님입니다. 종목은 승일이고요. 13,6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5%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승일이 오늘 16,200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셨는데 일단 오랜만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자, 근데 닉네임이 왜 살려줘요이실까요?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대한 빠르게 매도 전략을 지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종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줄 때 좀 챙기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이 많이 이제 저점 다져준 이후로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쉬지 않고 올라와 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시장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서 좀 챙겨놓고 다른 낙폭 과대 종목들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리잖아요.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이 한 100만 주대에서 200만 주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 살아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한번 다른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실현 이후에 어느 정도 그 포트 교체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은 열의 9은 지금 다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시장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별로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상한가 나온 종목들에서 기준봉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나오게 되면은 절반 부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밴드 내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면은 재슈팅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13,600원인데 뭐 하루 제가 볼 때는 어제 종가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어제 종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 세워가지고 한동안은 이런
사이클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도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승일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상한가 금방도 터치를 했습니다. 승일 종목이요. 이렇게 최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일단 타점 놓치셨다면 언제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수익 충분하다. 지금 당장 매도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자분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팅방 입장하시죠. 닉네임 목련님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27,200원에 10%로 매수했습니다. 자꾸 빠지는데 올라오긴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2월 달부터 이분은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마 첫 종목으로 좀 고르신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현재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19,300원입니다. 네, 조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편이고요. 오늘 2만 원도 좀 밑도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끌고 가야 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사실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사실 원전 관련된 이슈, 뭐 해외 플랜트 관련된 이슈들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죽어버리는 섹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제 해외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제2의 중동붐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레움시티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살아 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 이런 포인트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봉상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2011년도 7월 달에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깨지기는 했었지만 다시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바닥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수주가 또 많아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많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꺾였습니다. 이 차트들도 보시면 이평선들을 보시면은 역배열로 꺾여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돌아설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무 뭐 이것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좀 마음 비우시고 시간적인 기간을 조금 투자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다른 종목들 지금 떨어진 종목들 많으니까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서 이 추세 돌릴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수자원 플랜트 쪽 우리나라 큰 기업이었습니다. 홀딩 전략을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동시에 차트가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인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기간 투자의 양상으로 가져가되 차트가 추세가 바뀌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김대호 전문가가 다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계속 만나보시죠. 채팅방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삼성 계열사입니다. 삼성 전기 종목이고요. 매수가 17,350원, 비중 25%. 손실 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가 나왔습니다. 17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은 14만 3천 원 선, 한 주당 한 3만 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실을 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종목도 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결론부터. 오늘 그래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큰 종목들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오늘 상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 삼성전기 역시도 성장성을 빼놓으면은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카메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섹터인데 이게 쇠퇴할래도 쇠퇴할 수가 없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뭐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보면은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어요.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새 가전제품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들 살아있고 계속해서 재료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삼성전기라고 하면 MLCC 관련주 중에서 가장 파워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MLCC도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모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중 2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밴드를 잡는 거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을 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 없이 다른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좀 운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밴드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고가 대비로는 11%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오늘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게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이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시장의 이 상승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비차익 거래가 얼마나 들어오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거부터 비차익 거래가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면서 이제 중견그룹, 대형그룹들이 막 올라오는 양상이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이 비차익 거래가 순매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좀 추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바닥 구간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고 일단 이번 주에 시장 환경 좋기를 기대하면서 추세 전환 나오는 거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순간들을 보면은 요 구간들이죠.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던 시점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서도 이 시점들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6%, 7%까지 이렇게 막 상승폭 키우는 모습들도 과거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타이밍이 비슷합니다. 120선 보시면은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들, 이 노란색 선을 보면은 이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요 구간이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구간 저항 될 수 있으니까 막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 세우지 마시고 올라와도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고 이걸 돌파했을 때부터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돌파할 경우에는 충분히 17만 원대까지도 이 꾸준히 상승 흐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인 17만 3,500원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언제 다시 요청을 주시면 좋겠냐면은 이 120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매도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 120선 보시면서 돌파를 할 때 다시 한번 요청을 주시면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떨고 있는 어피치님, 일단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는 말씀이었네요. 안정성과 성장성 둘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었고 MLCC나 카메라 모듈 쪽 업황도 좋다고 하니까 계속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회복 가능하다. 1차 목표가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또 21선 잘 주목해 보시다가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부광약품 어제 들어가서 샀네요. 1,300원 매수가 5%인데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부광약품 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현병 치료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걸 재료 삼아서 어제 급등이 두 자릿수 12%까지 나왔고 오늘은 지금 5% 넘게 떨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분도 어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10,000원이 깨졌습니다. 일단은 기다려야죠.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임상 3상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이 동일한 재료로 수급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올 때 조금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자의 낙폭이 한 5% 정도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최근에 그 일동제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중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하한가가 나왔었는데 그런 영향들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서도 좀 아직까지 우려감이 시장에 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나와주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일봉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가 조금 살벌하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서 좀 좋은 소식들, 뭐 방금 나왔던 임상 3상 관련된 이슈들 다시 한번 부각되면은 뭐 심리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자 13,000원 잡으셨다라고 하셨는데 1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121선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급등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1,700원 수준까지 100원 좀 더 싼 100원 싼 1,700원까지 일단 목표해 보시고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지켜가자라는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3,000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해당 구간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제 원금은 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구간에서 좀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제약바이오 특성상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번 꺾이게 되면은 바닥 모른지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바닥 구간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횡보를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자리 만들어준 구간인데 그게 9,500원 구간이에요. 9,550원 구간에 일단 손절가 좀 설정을 하시고요. 해당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5%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광약품 종목은 단기 급등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목표가는 1,300원,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1,700원 사이에서 조금씩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은 그때그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께서 제안해주신 손절가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채팅방에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상담 받아서 괜히 기분 좋아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아쉬울 텐데요. 그래도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김대호 전문가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역시나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QR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역시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필승 종목에 대한 그때그때 자세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시황 뉴스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힌트를 드렸었던 필승 종목의 이름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오늘 종목은 에이텍이라는 에이텍. 종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서 굉장히 움직임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월봉상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봉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여러 차례 받아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아랫골이 지금 2차례나 앞전에서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구간 지금에도 지지를 받아주고 좀 양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낙폭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주봉상 전체적으로 바닥 확실하게 어느 정도 다져주고 있는 모습 나오는데 이 횡보하고 있는 자리를 보시면은 이전에 부각받기 전에 그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감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봉 보면서 우리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별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120선 다시 한번 재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대금 다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시점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돌파가 당장 안 나오더라도 바닥 구간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가 이하로 바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전략 좀 세우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으로 15,000원 수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급등 나와주면서 15,500원 정도까지 두 차례나 올라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거래대금 어느 정도만 들어와주면은 충분히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해당 구간 지금 보시면은 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크게 들어와주면서 기준봉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어요. 15% 정도 수준의 상승이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 기준 잡으셔가지고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손절가 생각을 하시고서 가격 전략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에이텍이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신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5대1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